보자. 몇 번부터 가볼까요? 질문. 상담의 몇 번부터? 49번. 자, 49번 한번 볼게요. 자,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단 어떻게 하죠? 당연히 교점을 찾기 위해서 는 같다.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7x 그리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k라는 식을 이항에 정리하면 3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k는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이 녀석의 세 개의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 근의 합과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 근의 곱은 k라고 하고 있어. 이건 최후의 수단이야. 두 근의 곱의 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후야. 정말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에 쓰는 거고 가급적이면 요거 두 개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요 경우와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미안해. 곱하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알파와 r을 곱한 값은 베타의 제곱과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등비 중앙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세제곱한 값이 k라는 건 일단 알았어. 근데 별 도움은 안 돼. k를 모르니까. 그냥 결국 여기서 뭔가를 해내야 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세 녀석이 등비수열이니까 a, ar, ar의 제곱을 쓰죠. 그리고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걸 사용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물론 A로 r을 1, r 제곱. 자, a로 만들면 1, r 제곱이라는 식으로 표현은 돼. 그쵸? 근데 미지수가 두 개 있잖아. 그치? 안타깝지만 미지수가 두 개 있으니까 뭔가를 하기는 좀 애매해. 그쵸?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것도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좀 막막해. 그쵸? 이 베타라는 게 결국은 요게 있는 AR을 세제곱한 게 요 식에서 이게 K라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잖아.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이제 얘밖에 없는 거야. 가운데 있는 이 녀석. 그쵸? 이게 뭐야? A랑 AR을 곱한 값과 AR과 AR의 제곱을 곱한 값과 AR의 제곱과 A를 곱한 값들의 합이 요거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A 제곱 R 플러스 A 제곱 R의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R의 제곱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7인데 A 제곱으로 묶여서 A 제곱 R로 묶여요. A 제곱 R로 묶여서 1 플러스 R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식이 나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얘하고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앞에 있는 얘와 얘도 같아야 돼. 왜 여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A는 A 제곱 R이다. 약분하면서 AR은 1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러면 AR이라는 정보가 1이라고 들어왔잖아. 그치? 그래서 비로소 K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하고 끝나는 건데 자, 이게 일반적인 풀이야. 굉장히 복잡하잖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두 근의 곱의 합까지 쓴 거야. 이 녀석. 까지 써야 이 문제는 풀리도록 돼 있어.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센스의 문제야. 모든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느냐? 얘는 분수구나. 공비가 3분의 1과 관련돼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항은 분명히 분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들의 보통 첫 번째 시작은 가운데를 1로 놓는 데서 시작을 해. 그리고 3분의 1, 3 정도로 세팅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네? 누군가는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 더 커야 된다.
그러면 이들을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와요. 그럼 얘는 답은 끝나는 거야. 보통 1등급 아이들은 이렇게 풀어. 이 계산을 안 하죠. 요거는 막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를 무수히 풀었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숫자 조합에서는 저렇게 나온다는 걸 경험으로 체득한 거야. 아마 너도 이런 문제 한 50개 풀어봐. 아니 숫자의 조합은 한정적이야. 왜냐면 자 이건 일단 알아두세요. 학교 시험에 나오는 모든 등기수열 문제는 90% 이상이 공비가 여기서 끝나요. 90% 이상. 물론 이제 풀만은 풀겠지. 그러니까 뭘로 판단하느냐? 합의 형태나 곱의 형태의 분모로 판단하는 거야. 분모에 2가 있어? 그럼 2분의 1과 관련된 숫자야. 분모에 3이 있어? 그럼 3분의 1과 관련된 숫자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더하거나 곱한 값이 정수야? 그러면 얘를 2하고 3하고 관련된 숫자일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근데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때 배웠어. 3분의 2라든지 뭐 4분의 3이라든지 5분의 2라든지 이런 이상한 숫자들 들어오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겁나 많이 풀어본 애들도 몰라.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이때부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연산을 해야 돼. 이게 이제 풍무의 2년 동안의 그 사건이었어. 그런데 처음은 웬만하면 유선에서 해결돼요. 근데 풍무도 원래는 유선에서 해결됐어. 22년도까지는. 근데 이제 2년 동안 이사했던 거고 아마 올해는 너희 선생님 성향상 귀납법을 그렇게 다 내겠다고 알려주는 것까지 보니까 너희들의 평균에 적잖게 실망을 하신 거야. 너희 수학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뭐 문제를 갑자기 쉽게 내지는 않을 거야. 문제 난이도 비슷하게 내더라도 최소한 그 연산 있잖아요. 연산을 지저분하게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런 숫자들에 비해서는 이런 녀석들이 나올 확률이 다시 또 높아졌겠지.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딱 숫자를 보고 느껴야 돼. 분모에 2 있다, 그럼 2분의 1. 분모에 3 있다, 그럼 3분의 1. 그렇죠? 근데 이걸 역수로 생각해 봐봐. 근데 이게 또 독특한 게 좀 전에 제가 쓴 그 식이 자 마이너스 3분의 1과 1과 마이너스 3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3이야.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을 반대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3과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이라고 놓고 시작한 이유가 보통 이런 숫자들의 배열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나 이렇게 내려가나 뭐 두 가지 방향성이 있거든. 근데 보통 가운데는 이들을 곱한 값이 1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1 또는 마이너스 1. 특히 등차수열. 등차수열은 아니야. 등차수열은 그냥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가 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등비수열은 곱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를 1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편해요. 그러면 접근하기 좀 편합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고 또 몇 번? 47번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루되 자, 좀 전에 이 문제는 우리한테 요걸 강요를 했는데 얘랑 얘랑 차이점 뭐야? 그냥 K의 위치가 바뀐 것밖에 없지.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은 문제인 거야. 한번 접근해보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는 풀이를 진행을 했어야 돼. 그래서 한번 보자. 세 근이 등비수열이래요.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한 값은 7이래. 그러면 1, 2, 4 느낌이 오시나요? 그쵸? 확인 작업 해볼게요. 얘를 곱하면 8이죠? 저기 8 써있네요. 그쵸? 그럼 얘는 답은 1, 2, 4가 등비수열인 거야. 물론 4, 2, 1일 수도 있어. 똑같은 거야. 그쵸? 왜냐면 정수잖아. 정수니까 2, 3부터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근데 8이잖아. 아니 7이었잖아. 3과 관련된 숫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머릿속에 이 정도는 있어야 돼. 1, 2, 4, 1, 3, 9 정도의 숫자의 조합. 그리고 하나 더 굳이 얘기를 하자면 1, 3, 6, 10 조합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3은 1 더하기 2고요.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고요. 10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는 조합이야. 그래서 너희 머릿속에 1, 2, 4 더한 7, 1, 3, 9 더한 13, 1, 3, 6, 10 조합 정도는 흔히 나오는 숫자 조합이니까 기억해요. 자, 어쨌든 이건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숫자 조합이야. 그럼 끝났다. 그럼 K는 뭐야? 두 분의 곱해합이야. 두 분의 곱해합이지. 근데 귀찮지. 그럼 뭐 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지. 이거 방정식에 해라고 돼 있잖아. 그럼 뭐 대입하시면 되잖아. 대입해볼까? 1-7 플러스 K-8은 0이랍니다. K 값은 얼마?
14.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죠. 물론 수식 열심히 곱해도 돼. 곱하면 2, 곱하면 8, 곱하면 4, 더하면 14. 어차피 똑같아요. 됐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푸는 아이와 숫자를 보고 빠르게 한번 판단해보는 아이들은 당연히 격차가 벌어지지. 난 숙제하는데 막 2시간 걸리는데 얘도 30분을 끝났대. 50.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얘네들 이런 것들 그냥 다 울고 끝나는 거지.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그치? 이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걸 거쳤기 때문에 중3 때 이미 소원을 했어. 그치? 그리고 겨울방학 때 또 했어.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보통 몇 번을 더 한 거야 이미 그 시기에.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지금 최선을 다해 쫓아가는 상태. 자, 또 몇 번? 63번. 63번. 53번. 53번. 설장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어요. 수열의 설정부터 8번째 한까지 합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수열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n에다가 1, 2, 3, 4, 5를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와중에 좀 감각을 키워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룰은 이렇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뭐야? 대입하는 거야. 1, 2, 3, 4. 자, 문제 한번 볼게요. AN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졌으니까 R에 n-1제곱이죠. 그러면 2에 n-1제곱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어. 이건 가능하죠. 등비수열이니까. 자, 이제 저기에 집어넣어보자. 저 수열은 6an-an 플러스 1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뭐 가령 좀 편하게 보자면 이걸 bn이라고 그냥 내 임으로 정의를 하는 거야. 얘를 bn이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an에다가 6을 곱했네. 6 곱하기 2의 n-1제곱. 그 다음에 이건 뭐 무슨 뜻이야? 원래 n이 있어야 될 자리에 n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잖아. 항상 그거랑 똑같은 거야. fn인데 갑자기 f에 n 플러스 1이래. 그럼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잖아. 똑같은 거야. n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의 n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할 건데, 자,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하게 돼요. 근데 딱 이 상태로 보면 이거 더하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물론 이걸로 8개 구하고 이걸로 8개 구해서 더하면 돼요. 이게 가장 편한 생각이야. 이것도 등비수열, 이것도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8개까지 더하고 이걸로 8개 더해서 더하면 돼. 근데 좀 더 똑똑한 생각은 이 둘을 묶는 거지. 자, 이 아이는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 정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둘을 얘가 동류하게 있어.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8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자, 물론 얘를 올릴 수 있는데 안 올릴 거야. 왜 안 올릴 거냐면 이건 등비수열의 딱 기본적인 틀이 잡혔거든. 굳이 얘를 올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에 이걸 구하자는 거지. 8번째까지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공비가 2야. 그쵸? 누가 봐도 2죠? 2-1분의 첫째 항 당연히 누가 봐도 8이죠? 8, 2에 8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는 의미 없으니까 여기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계산은 해봐야 되겠죠? 요것들을 한번 곱해보면 잠시만요. 잠깐만 숫자가 하나 많다. 이게 많으니까 그래서 AN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었고 이게 2를 곱했고 숫자가 어디 빠졌다. 잠깐만요. 아닌데? 그럼 이게 이거 맞고 빼기. 빼기인데 제가 더하기를 해버렸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이게 8이 아니고 4로 바뀌면 돼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1024에서 4를 빼면 돼요. 그쵸? 그래서 답은 1020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 지금 돌려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자, 좀만 힘내고 좀 하고 신경 살짝 드릴게요.
자, 몇 번 가볼까요? 56번이요. 좋아요. 56번. 각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제3항과 제7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 3항은 6이고 7항은 24래요. 자, 얘는 분명히 R을 4번 곱했어. 그래서 이게 나왔대. 채진아, 6에다가 얼마를 곱했어요? 아니 4제곱. 그러니까 R의 4제곱이 얼마야? 그러면? 아 복사. 그렇죠. 그러니까 4. 그치? 그쵸? 4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알았어. R 4제곱이 4라는 정보까지는 알았어. 네.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이렇게 쭉 제곱의 합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신나는데, 얘가. 자, 이걸 구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봐봐. 얘는 우리가 AR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해. 그쵸? 세 번째 아닙니다. 근데 R의 4제곱이 4니까 R의 제곱은 2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맞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쏙 들어오면 얼마? 2A가 됐어. 그리고 그걸 얼마래? 6이래. A 값은 얼마? 3이네. 첫째 항 알아버렸다. 근데 자, R 제곱이 2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R은 우리가 풀마 루트 2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풀마 루트 2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모든 항이 양수래. 분비가 뭐구나? 플러스 2겠구나. 마이너스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R은 루트 2구나. 일단 일반항 구했어. AN이라는 녀석은 3 곱하기 루트 2의 n-1제곱이 일반항이야. 그쵸? 자, 이제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떤 녀석들의 합이야? A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얘가 원하는 일반항은 AN을 제곱한 거야. 그렇겠죠? 얘는 AN의 제곱을 원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맞죠? 제곱하면 되잖아. 이거 제곱하면 되죠. 그럼 얘 얼마야? 9. 좋아요. 자,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의 n-1. 그렇지. 좋아. 지수 제대로 배웠네. 그렇죠. 2를 여기다 곱하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신나해지는 거야. 2를 루트한테 곱하는 게 당연히 현명한 방법인 거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버렸어. 얘도 딱 봐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인 거지. 그럼 이 합을 구할게요. 자, 몇 번째까지? 20번째까지. S20까지. 자, 등비가 있냐? 자, 이거 보네. 제일 많이. 여기 말하면 안 되지. 자, 요거 2를 20번,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분모는 의미 없으니까. 결국은 이걸 찾으면 돼. 어딨어? 1번. 1번. 없다라니. 나 신나할 뻔했다. 자, 1번. 그렇죠. 없으면 신나야죠. 자, 몇 번 가볼까요? 60번이요. 60번이요. 좋아요. 예. 최진이 친 거야? 때렸어? 아니요. 아니야? 네. 선생님 한번 치웠어요. 혼자 치웠어요. 자. 좋은 문제. 꽤 까다롭죠? 터프구나. 역시.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12 곱하고 A1과 라인을 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뭐 요런 녀석들이 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여기와 여기가 솔직히 말하면 이건 등차 중항도 아니잖아. 연속하는 두항이니까. 등비수열에 이런 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AR에 n-1제곱을 대입해보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는 거지. A랑 A2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약분 하나씩 시키면서 A는 R의 8제곱이라는 A와 R 사이의 관계를 일단 알아냈어.
자, 이쪽으로 가보자. A랑 A 아래 8제곱이 21을 깔맞춤이죠? 아래 8제곱 대신에 A 들어가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A 더하기 A 제곱은 20이다 이렇게 돼 있어. 방정식을 펴보시면 A 값은 4가 나옵니다. 그러면 A 값이 4가 나왔으니까 또 아래 값도 정해졌어. 아래 8제곱이 4야. 좀 줄여볼까? 아래 4제곱은 2야. 좀 더 줄여볼까? 아래 제곱은 루트 2까지는 일단 줄여봤어. 그치?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반사적으로. 그럼 R은 4제곱근 2인가? 근데 다행스럽게 이 문제를 봐. 두 칸씩 띄고 있자. 배려야, 배려. 이게 오히려 한 칸씩 있었으면 더 문제가 짜증나. 왜? 4제곱근을 써야 되니까. R을 구해보면 4제곱근 2가 나오거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안 나온다는 거지. 자, 근데 큰 거에서 나왔었다. 3제곱근 막 4제곱근 이런 숫자들이. 그래갖고 애들이 정말 치를 떨게 했는데, 자, 어쨌든 그 선생님 지금 안 계시니까. 자, 요 녀석, 이거 풀어볼게요. 야, 얘 그러면 뭐야? 첫째 항은 얼마였고, 4였고, 얘는 거기다 뭐 곱하면 돼? 루트 20 곱하면 되지. 막말로 얘는 4 루트 2, 8 루트 2, 16 뭐 이런 거야. 덧셈식을 안 만들어도 돼. 이 정도는 그냥 눈에 보이잖아. 그렇죠? 여기 한번 볼까요? 얘는 4, 마이너스 4 루트 2, 8, 마이너스 8 루트 2, 그 다음에 얼마? 16 이거야. 그럼 뭐야? 얘는 다 더했어. 28 플러스 12 루트 2. 그렇죠? 자, 이거 다 더했어. 28 마이너스 12 루트 2. 누가 봐도 무슨 차? 합차. 그러면 28이 이거 좀 어렵다. 28의 제곱에서 뒤에 거 이거 제곱한 거 빼면 돼. 144에다 2를 곱했으니까 288이야. 이제 너희가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28의 제곱인 거야. 그치? 자, 준일이 열심히 해. 하고 있잖아. 빨리 해봐. 기다리자. 준일이의 계산을 기다리자. 너무 무서워 같이. 어? 784 믿고 갑니다. 자, 784 마이너스 288입니다. 그럼 얼마? 496. 답은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야, 지금 이 정도 한다. 왜 이렇게 잘해? 그니까 준일아, 뭐야? 근데 아니면 웃기겠다. 맞아요. 그쵸? 900에서 112 빼시고 그 다음에 4 이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오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 또 몇 번 가볼까요? 질문 내 머리가 64번 가볼게요. 내일 원래 8시였잖아요. 좀 더 늘릴게요, 시간을. 네? 7시 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7시 반. 30분만 정도. 32분. 그래, 32분. 32분. 자, 내일 시간은 7시 32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우리 좀 수정하자. 7시 32분. 준일이는 그 시간대 오는데 왜냐면 너 질문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너가 내일 오후에 나한테 카톡을 미리 보내. 너가 질문할 문제 번호를 보내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그거를 스킵하고 다른 문제들 얘네 거 질문을 한 시간 정도 받아볼 거야. 먼저 쭉 받고 있을 거야. 그러면 너 오면 그때 네 질문 번호를 들어갈 거야.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질문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너 오기 전에 질문을 좀 해놓으려고. 이해하지? 자, 그래서 2시간 너무 적은 것 같아. 일요일날 기껏 시간 내서 왔는데, 그치? 난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2시간 하고 가기에는 뭐 걸어도 20분 걸리거든. 20분 걸어와서 20분 걸어가야 되잖아. 40분 왔다 갔다 했는데 2시간 띡 하고 가기에는 뭔가 허전해. 빠르게 하면 되죠. 빠르게 갔다 오시면 되잖아. 수업을 길게 하면 되지, 더 길게 한다. 수업을 길게 하면 되지. 그럼 보람을 느끼겠지? 자, 유리야 참 재밌구만. 짜자자 볼게요.
7시 반이면 저녁 먹고 오기 괜찮잖아요. 그쵸?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하자. 준서도 괜찮지? 6시 반에 끝나니까 괜찮죠, 시간? 네. 애매해? 아니 아니. 오케이, 좋아요. 자, 일반항은 이거라고 하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라고 하고요.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일단 해보자. 합을 구해볼게요. SN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I 마이너스 1 분의 그렇지. 자, A 오. R N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R은 5분의 1이니까 이번에는 1-5분의 1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첫째 항은 2라고 돼 있으니까 2 곱하기 1-5분의 1에 여기에 n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이게 합을 구하는 식인 거야. 자, 이 녀석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얘가 400분의 999보다 크기를 원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좀 풀어봐야 되겠죠, 이거? 분모 계산하면 5분의 4. 그래서 양변에 5분의 4를 먼저 곱할게요. 그러면 1-5분의 1에 n제곱, 여기에 5분의 4를 곱했어. 그러면 약분되면서 500분의 9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1000이 돼요. 2로 나눴으니까. 숫자가 뭔가 1000분의 9분이라 좀 낫죠, 차라리. 그쵸? 자, 이제 1-5분의 1의 n제곱이 1000분의 9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이항시켜서 한번 봤더니 더 좋아. 마이너스 1000분의 9로 바뀌었어. 1로 바뀌었어. 좋아. 1을 뺐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전히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플러스로 바꾸면서 부등호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할만해. 그쵸? 5분의 1의 n제곱이 1000분의 1보다 작다. 그냥 막말로 해보면 되잖아. 자, 5분의 1에 제곱하면 얼마라고요? 4부터 한번 해볼게요. 4, n이 4일 때 그러면 25의 제곱이니까 625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 작다? 말이 안 되죠? 얘가 더 커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n이 5 한번 가볼게요. 5 가보면 이게 30이니까 그래서 3125분의 1이 1000분의 1보다 작다. 이건 맞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거 아니야. 정말. 자, 아니면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털어내면 돼. 뭐 털어내고 여기 앞에 털어내고 이 털어내고 남은 거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나를 배려가 느껴지죠. 숫자 배열에서. 자, 또 몇 번? 67번이요. 67번 가볼게요.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2,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14.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물론 이거 합을 구하는 식으로 풀면 돼. 그런데 제가 대가리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봐봐.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은 2라고 돼.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14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은 14에서 2를 뺐으니까 얼마? 10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등비수열은 간격이 일정하고 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얘와 얘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대가리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얼마 커졌어요? 5개 커졌죠? R을 몇 번? 5번 곱한 거지. 근데 얼마 커졌어? 6 곱해졌죠? 미안해요. 10이 커졌어. 근데 6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6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그렇다면 11번째부터 15번째는 여기다 똑같이 얼마를 곱하면 될까? 그럼 얼마야? 얼마야? 74. 그렇지, 72. 그러면 문제에서는 71을 원하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더하라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첫째 항부터 15항까지니까 이거 3개 다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더해 주시면 얼마? 8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빨라. 근데 만약에 저게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뭘 써야 돼? 일일이 이거 써야 돼.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렇게 간격이 일정한 형태로 딱딱딱 쪼개지는 녀석에서는 저걸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 시간상의 문제니까. 자, 또 몇 번 가볼까? 68. 몇 번 가볼까요? 이게 68번. 68번 가볼게요. 자,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라고 하고 저렇게 표현해봤어요. 자, 이거는 얘는 4개고 얘는 6개잖아. 간격이 달라요. 이건 뭐 저런 거 쓰는 거 아니고 정석대로 가는 거야. 이 문제는.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S4라는 건 R도 모르고 A도 몰라. 첫째 항부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걸 그냥 써보는 거지. 자, R-1분의 A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18. 다시 얘는 R-1분의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42야. 자, 그러면 이건 연산 문제야. 연산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이 둘을 뭐 해보고 싶으세요? 나누고 싶어요. 나눠보고 싶으시는 게 당연한 생각이고 잘한 생각인 거야. 그치? 자, 한번 가볼게요. 양중증. 등비가 쉬운 숫자인가 했는데 아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큰 걸 먼저 나눠볼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곱셈 공식이 필요해.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잘 보세요. 얘를 먼저 부모에 쓸 거예요. 일단 먼저 얘는 날려버릴 거거든. 먼저 날릴 거니까 생략하고 쓸게요. 자, A R의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A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결국은 18분의 42가 돼요. 됐죠? R-1은 제가 먼저 날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도 이미 날려버릴 거야. 그럼 요것도 약분해버릴 거야. 6, 3, 18, 6, 7에 42 정도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 얘기를 할 건데 곱셈 공식 쓸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얘는 합차고, 그쵸? 얘는 뭐냐면 순서 정신 차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걸 차수만 이 두 개씩 돌려준 거야.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얘 날아가겠죠? 그리고 여기 3분의 7 있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방정식이고요.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3r의 4제곱, 3r의 제곱 플러스 3은 7r의 제곱 플러스 7이 되면서 이항하면 3r의 4제곱 마이너스 4r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3하고 1, 2하고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이 중에 3r의 제곱 플러스 2 그리고 r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러면 r의 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거나 r의 제곱이 2가 됩니다. 생각해봐.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거죠. r의 제곱은 2다가 나온 거야. 자, 이제 여기로 들어와. 끝났어. 선생님 왜 a는 안 구해요? 그딴 거 버려. 자, 얘는 A 그렇지 지워지니까. 네, 기다리세요. 자, 전지우야? 전지웠어. 네? 기다리세요. 네. 왜? 지워진다는 전주라고요? 네. 몇 네, 시까지? 선생님 전주 11시. 지워진다. 네. 왜? 전지웠어? 지워진다는 거 지운다고 그러는 아, 거죠? 지우왔어로 들었어. 자, 지워서
그치 너도 그렇지. 오 내가 이상하게 했어. 주시니까. 자 그럼 얘는 아래 19제곱 약분 얼마 남았어? 아래 16. 근데 아래 제곱이 2잖아. 그럼 얘는 아래 제곱을 8번 한 거니까 2의 8제곱이 되면서 답은 얼마다? 256. 256. 이런 거 됐어. 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아 있어. 쉬었다가 실상하면 어? 73. 그러니까 쉬었다 갈게요. 아 쉽다. 왜냐면 쟤네 시험 좀 뽑아줘야 되니까. 자, 70 몇 번 가볼까요? 73분. 73번. 아까 누군가 질문하려다가 영상에 있어요 했던 그 문제네. 아, 그러면 자, 그냥 아니야 할래. 자, 첫 장이 2고 항해계수가 짝수인 등비수열에서 홀수번째 함들과 짝수번째 함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 해볼게요. 지금 공비라고 되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첫 장이 2예요. 그리고 이게 A1이라는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A1이다. A1, A3 이렇게 더해가는 거고 한 녀석은 이렇게 더해갈 거 아니야. 홀수랑 짝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더해가겠죠? 그럼 이게 생각해본 거야. 이 아이가 이들을 쫙 더하는 값과 이게 지금 개수는 같대요. 동일한 개수랍니다. 이들을 더하는 값이 지금 182라고 돼 있고 얘네들 더하면 546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개수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얘들에 비해서 전부 다 뭐 하나씩을 더 가지고 있어. R 하나씩을 더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R을 곱한 값이 얘가 되겠네요. 맞죠? 네. 여기다가 R을 곱한 값이 얘가 됐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얘가 되겠네. 그래서 R은 얼마야? 3. 3이야. 자 그러면 이제 첫 장이 알고 있어. 우리 첫 장이 2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2 3이네요. 그러니까 3에 n제곱 마이너스 2 그리고 3 마이너스 1 이게 얼마야? 180이랑 546을 더한 728이라는 값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약분되고요. 3의 n제곱은 729가 돼 있어요. 뭐 해보면 돼요. 3, 9, 27, 81, 243, 729.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문제. 항이 좀 적네요. 소진이가 언제 보는데 웬일이지? 그거 잘 보고. 과학을 배웠어. 와, 좋다. 아니, 만세하게. 어이없네. 조정님. 제가 안젤리가니. 큰거 설명해 줬습니다. 조석으로 오면. 자, 그 다음 몇 번 가볼까요? 75번. 75번. 자, 오, 거의 다 왔네요. 자, 이제 고지가 눈앞입니다. 자, 역수는 제가 뭐 외우라고 그랬죠? 공식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어요. 공식을 까먹으면 그냥 그래요. 슬퍼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녀석은 S10이에요. 밑에 있는 녀석은 T10이에요. T10을 구하는 공식은 A1, A10 분의 1 곱하기 S10 이거야. 맞죠? 네. 이건 공식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래? 4래. 근데 얘가 얼마야? 256이야. 그러면 A1, A10 분의 1이 256분의 4라는 겁니다. 약분할게요. 1, 80, 4랍니다. 끝났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 1번이요? 네, 뭐 이런 수열입니다. 조금 1번이 아니지. 64인데요. 64? 1번 4이 미안해 64. 쌀. 48이 24가 뭐냐? 4이 24지. 자, 그다음 76번도 맞아 갈게요. 76번 해주셨는데 아 했어요? 그러면 뭐 74번 해줄까? 그래도 해주셨어요. 이것도 해줬어요?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뭐를? 74번? 좋아요. 첫째부터 5번까지 합이 이거고 곱이 저거다. 이거의 값은 얼마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자, A1, A2, A3, A4, A5를 더한 값이 2분의 31. 그럼 여기에서 원하는 값은 T5라는 값은 A1, A5 분의 1 곱하기 2분의 31이다. 그렇죠? 공식이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 등비중앙 저 5가지의 이들의 곱은 자 A1, A2, A3, A4, A5의 곱은 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A3의 제곱 이거랑 같다. 그러면 얘는 결국 A3의 몇 제곱? 네 다섯 제곱 제곱. 그렇죠. 두 개, 한 개니까 5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게 얼마예요? 31주. 그럼 A3는 얼마예요? 3. 아 2분의. 그러면 A1과 A8을 곱한 건 A3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4. 여기 4야. 아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1이니까 8분의 31 주기는. 그러니까 쉬운 건 절대 아니지. A1 자체를 구하는 건 안 돼. 하지만 A1과 A5를 곱한 값을 구하는 건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에 대한 풀이였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